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답을 주기보다는 같이 알아가는 형태로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처음과 끝부분에 함께 할 수 있는 게임들을 뒀습니다. 보이세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인간 빙고 게임입니다. 인간 빙고 게임. 빙고 게임이 일반적으로 숫자를 넣고 그 숫자를 서로 불러가지고 가로, 세로, 대각선 중에 이렇게 뭐 3개 정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승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 인간 빙고 게임은 조합원 내지는 예비 조합원으로 이제 모이신 분들이 서로의 공통점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서 나와의 공통점은 요런 부분이다. 그러면은 이제 9가지 칸에다가 그거를 채워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이거를 하나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고요. 또 하나는 자기 종이에다가 적고요. 또 하나는 접어가지고 어디 투표함 같은 데 넣는 거죠. 그래서 사회자가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 공통점을 얘기를 하면은 칸이 채워지는 사람, 그 사람이 우승을 하는. 이건 이제 하나의 계기입니다. 꼭 빙고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 간의 공통점을 조금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 형태로 하면 좋겠다. 좀 비슷한 걸로 포스트잇을 이렇게 갖고 돌아다니면서 자기하고의 공통점이 있으면 여기 다른 사람한테 붙이는 네, 그런 그 방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가 다 끝나고서 가장 많이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이 모임에서 다른 사람하고의 공통점이 가장 많은 사람이겠죠. 뭐 이렇게 조합원들하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게임, 조합원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게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임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은 게 이 책의 하나의 특색이고요. 또 하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직접 자기 생각을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내가 처한 어려움은 땡땡땡입니다. 이 문제를 혼자서 풀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통해 땡땡땡 하는 게 나의 필요입니다. 라고 적어보도록 했어요. 적어보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말을 하는 것보다 내가 이 틀에 맞춰서 협동조합이라는 거를 우리가 또 누군가의 얘기로만 한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먼저 했던 사람들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 틀에 맞춰서 자기의 생각을, 느낌을 말로써도 해보지만 또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보다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확실하게 인지가 되고 또 그게 조합원들하고의 약속이 되고요. 또 이런 게 모이면은 결국에는 우리 조합만의 기록이 됩니다. 저는 이런 거 모아가지고 요즘에 교보문고에서 돈을 얼마 들이지 않고서도 한 권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책자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동조합마다 자기들의 어떤 설립 준비 과정 이야기 내지는 운영 과정에서의 이야기, 방금 얘기한 질문들을 모아도 충분히 하나의 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보도록 했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렇게 짧게 넣었는데 여기서 제가 몇 가지를 뺐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이론 부분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론서가 이미 기존에 많이 있기도 하고요. 협동조합 이론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나와 먼 얘기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론 얘기는 빼도록 했고요.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이론은. 두 번째, 협동조합의 역사. 굉장히 중요하죠. 협동조합의 역사도. 최초에 성공한 협동조합 1844년 로치데이 공정성부제 협동조합 이야기를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도 이렇게 따로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협동조합을 처음 설립 준비를 하시는 분한테는 좀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협동조합을 좀 도덕적으로만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로만 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혹시나 다른 책을 보면서 보완을 하시라 이렇게 했었고요. 세 번째는 설립 절차 부분은 좀 했습니다. 이거는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빼고 협동조합에 대해서 사람들이 최소한 알아야 될 내용들은 설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설명은 뭐냐면은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이제 협동조합을 정의를 할 때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임. 굉장히 길죠. 저도 뭐 강의를 한 1000번씩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이 박혀서 머리에 들어간 건데 처음 들은 사람은 이거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를 뽑아본 거예요. 첫 번째는 협동조합의 목적으로서의 공통의 필요. 두 번째로는 협동조합의 수단으로서의 사업. 세 번째는 협동조합의 독특한 운영 방식인 규칙과 모임.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이 1장, 2장,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장별로 공통의 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의 사업, 규칙과 모임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최소화해서 들어갔다는 점, 이렇게 다시 한번 체계 구성을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협동조합 원칙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협동조합 원칙을 또 해당되는 매 스텝마다 좀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점이 공통점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필요로 이렇게 모였을까 부분이었기 때문에 협동조합 원칙 중에서 자율발적인 가입과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를 여기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각 스텝마다 해당되는 협동조합 원칙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쉽게 여러분한테 좀 더 와닿게 설명을 했다는 점 또 강조를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각 장에 이제 정관에 대해서 읽도록 돼 있어요. 정관이 중요한데요. 많은 협동조합들에서 정관을 그냥 건너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빈칸 채우기 정도로 해서 사실은 정관에서 표준 정관이기 때문에 빈칸 채우기로만 나가게 되면은 정관 작성이 뭐 5분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빈칸 채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당 내용을 조합원들하고 같이 읽고 이해하고 함께 그 규칙을 합의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이제 혼전 계약서 같은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너무 등한시하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야, 협동조합의 잉여금 배당이 이런 방식이었단 말이야?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는 이랬단 말이야? 나는 전혀 들은 바가 없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관에 대해서는 다 같이 읽어야 되는데 역시 너무 많아요. 이게 조문이 굉장히 많기는 많습니다. 예. 보시면은 부록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총 73조의 이렇게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 읽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핵심만 뽑아가지고 시험 범위를 줄여서 요거는 꼭 읽으십사 이래가지고 매 장마다 이렇게 정관을 이렇게 놔뒀고요. 제가 열심히 제 책을 이렇게 공부를 다시 했던 거 보이세요? 자, 그리고 서류를 아예 안 하면은 또 안 되니까 또 너무 실망하실 수 있으니까 설립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드리고 각 해당 장에 맞는 그 장을 잘 논의를 했다면은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설립 시에 필요한 서류 항목들을 이렇게 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이제 얘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정관 읽기라든지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런 라이브 방송으로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